네, 섰습니다. 포토라인에 누가? 정경심 교수가. 저희가 어제 정치데스크 첫 번째 주제가 아마 운명의 날 D-1 그거였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것이죠. 이제 그게 오늘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늘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구속이 되면 서울구치소로, 만약 기각이 되면 집으로 귀가한 상황에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자, 김민지 기자 어떻습니까? 오늘 포토라인에 진짜 정경심 교수가 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포토라인에 서느냐 마느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 저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경심 교수 그러네요. 하얀 셔츠에 회색 치마 정장 차림으로 기자들 앞에 질문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했지만 이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구천성 위조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제기된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정경심 교수의 모습이 이 카메라에 정식으로 포착이 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7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비공개 소환이 됐었죠.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을 했기 때문에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되지 않았고요. 사실 오늘도 이 영장심사에 혹시 비공개로 카메라를 피해서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일부의 관측도 있었으나 일단 그것은 아니었고요. 정식으로 오늘 현관을 통해서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11시에 영장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4시 반이니까 한 5시간 30분째 영장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의 피의자들은 한 2-3시간 정도면 끝나는데 정 교수 벌써 5시간 30분이고요.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영장심사 시간이 계속 좀 지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조 부장, 오늘 정경심 교수, 조 부장도 오늘 영상으로 처음 볼 텐데요.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우선 그 자진 출석처럼 느껴진다. 하하. 그러니까 영장 실질심사 때 봤던 풍경과는 대단히 다르다. 대단히 다르다. 이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우선요, 지금 정경심 교수 쪽 옆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오른쪽으로 보이는 화면에는 변호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남자분, 넥타이 맨분. 예. 예. 이거 굉장히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풍경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장 실질심사는요, 발부된 구인장을 가지고 검사가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검찰청에 가서 구인장을 들고 검찰 수사관들이 피의자를 오른쪽, 왼쪽, 양쪽 옆에서 개호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영상에서는 양 옆에 지금 수사관으로 보이는 분들이 없어요. 아하. 네. 그리고 오히려 변호사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전 처음 보는 풍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로서의 특권을 여기서도 누리고 있다. 이렇게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특수부 검사를 여기만 우리 박민식 전 국회의원이자 변호사께서는 오늘 정경심 교수, 우리 지금 박 변호사께서도 정경심 교수 모습 아마 영상으로 처음 보실 거예요. 네. 일단 특수부 검사 출신의 초기랄까요? 이런 걸로 딱 봤을 때 오늘 정 교수 모습 어떻게 읽히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상당히 이제 긴장해 있는 것 같은데, 예. 방금 우리 조수진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갑을 지금 안 차고 있지 않습니까? 수갑 안 찼다. 안 차고 있죠. 예. 그런데 보통은 엄격히 말하면 지금은 신문용,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신문을 위한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판사가 발부한 그 구인영장에 따라서 예. 사법경찰관 또는 검찰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아마 피해자의 인권이나 이런 걸 위해서 또는 편의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굳이 수갑을 안 채웠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과거에 우리 다른 사례를 비교해 보면은 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지난번에 이재수 고 기무사령관 예. 사실은 그분도 똑같거든요. 어허. 지금 미체포 피의자 사정구속 영장이라고 하죠. 예. 사정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서 출두할 때 수갑을 다 채우고 또 얼굴을 다 공개했어요. 어허. 그런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정경심 피의자에 대해서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또 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저렇게 VIP 대접을 해야 되느냐 그런 데 대해서 저는 예.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과거의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영장 심사가 오전 11시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김민지 기자, 우리 네. 취재 기자들이 좀 내용을 전해오고 있을 텐데 좀 현재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오전 10시 반에 이제 심사 시작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점심 시간을 한 차례 가진 뒤에 다시 좀 시작을 했다가 한 차례 더 휴정을 한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는데요. 아하. 심사에 참여한 변호인은 6명, 검찰 관계자가 1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그 법정 옆에 마련된 어떤 공간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 간단한 뭐 김밥 같은 걸로 이제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심사를 재개했다가 또다시 휴정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정 교수 오늘 영장심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피의자는 영장심사 한 길어야 3시간 정도인데 지금 정 교수는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전에는 입시비리 따졌답니다. 입시비리.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서 영장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모펀드가 복잡하잖아요. 따질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그래픽 좀 주시죠. 검찰이 조금 전에 브리핑을 했어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라고 하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자, 사회적 지위, 인맥을 이용해서 허위 스펙 쌓고 입시에 부정 활용했다.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 누가? 정경심 교수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증거 위조 및 인멸 교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합니다. 검찰은 수사 착수 전에 증거 인멸 시도로 부적절한 압력 행사 등 다수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글쎄요, 지금 영장심사 도중에 검찰 관계자의 브리핑 내용, 최 교수님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 글쎄요, 저는 아까 지금 법원에 나오는 모습도 저는 예.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생소해 보입니다. 전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이제 법률적으로 가능하니까 저렇게 이제 출석을 하겠죠. 근데 앞으로도 다른 피의자들도 저런 모습을 똑같이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피의자의 인권 같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이전의 그 피의자들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지금 관심은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기각될 것인가 문제 아니겠어요? 근데 역시 지금 얘기 나온 여러 가지 이제 이 혐의들을 검찰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역시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증거 인멸이냐 도주 우려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도 따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아직은 뭐 전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조 부장. 네. 근데 조금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두 가지 포인트를 콕 집은 거예요. 네. 뭐냐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 일종의 정경심 교수가. 최근 법원이 이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두 번째,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 증거 인멸에 대해서 다수의 사실이 확인됐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요.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까 부정 입시 의혹이라든지 사모펀드 의혹이 아니라 비리라는 단어로서 이게 얼만큼 위중한가 이렇게 못 박는 효과가 있거든요. 예. 이 정도의 브리핑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중죄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는 거고요. 검찰에서는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11개 죄명을 열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11개 혐의를 일일이 낭독한 것 이것도 이 정도로 지금 중죄인이다. 이것을 판사에게 직접 이야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위 스펙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서 입시제도 공정성과 객관성, 국민신뢰 무너뜨린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예. 지금 금방 이용한 앵커가 이야기한 대로 법원에서는 그동안 입시제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최근에 성균관대 약학과 교수가 그 허위 스펙을 만들어서 딸을 서울대 치의과 전문대학원에 넣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그 교수를 대학에서는 파면을 하고 또 법원에서는 구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의미심장하게 법원이 조금 알아야 되고 국민도 알아야 된다. 이 점을 브리핑에다 명시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픽 좀 주시죠. 조금 전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이 언론에 좀 알려온 사실이 있어서요. 이거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장심사가 한 5시간 30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경심 변호인단에서는 정경심 교수가 지금 영장심사를 받고 있는데 극도로 힘들어하고 있다. 아무래도 이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느냐. 원래 2시간 정도 하면 휴정한다. 그래서 4시에 휴정이 됐다가 4시 20분에 다시 지금 영장심사가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박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굉장히 건강 문제를 또 한 번 저렇게 언급했어요. 정 교수는. 예. 아니 뭐 꼭 과거 사례하고 비교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을 했죠. 예. 그 당시에 그분들이 다 연세가 뭐 지금 정경심 피의자보다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 피고인에 대해서 재판할 때 일주일에 나흘씩 하루에 보통 12시간 이상씩 재판을 했습니다. 어허. 그래도 그냥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 본안 재판도 아니고 그냥 영장실질심사에 이제 2시간 한 거 가지고 건강에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방금 우리 최 교수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통상적인 어떤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풍경, 환경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정말 건강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수사기관의 검찰의 객관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해서 그 국민들이나 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그런 이해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에 이 정경심 교수의 영장 청구 그리고 영장 심사 김민지 기자 이런 걸 가지고 운명의 장난이라는 표현을 쓰던가요? 무슨 내용입니까? 우연일지 모르지만 조금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 그러니까 검찰의 3차장 이름과 이 영장을 심사하게 되는 이 판사 이름이 공교롭게도 같은 겁니다. 아하. 이름과 나이 모두 같고요. 학교도 동문인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송경호 판사가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름도 같고 나이도 같은 두 인물이 한쪽에서는 영장을 청구했고 한쪽에서는 그 영장을 심사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우연의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제 송경호 판사의 이제 손에 쥐어지게 된 셈인데요. 이 송경호 판사가 한번 보시죠. 그래픽 잠깐 보고 갈까요? 예. 송경호 판사가 보니까요, 이런 이력이 있더라고요. 예, 미국 대사관저 그 월드아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대학 대진연 회원들. 근데 그 한 명에 대한 영장 심사를 했는데 기각. 버닝썬 사태에 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구속.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 증거인멸 혐의 김태한 기각. 근데 이 송경호 판사는 어떤 특정 판사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원칙대로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정경심 교수의 영장 심사와 관련해서요.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법원은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법에 따라서 또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맡은 바 직무에만 충실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오늘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가 되느냐 마느냐의 핵심 변수는 정 교수의 건강이다. 이런 보도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 교수는 뇌종양, 뇌경색, 병원 자료 확인서, 이거 의사명과 병원명 없는 거 그때 제출해서 좀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검찰에서는 다른 의사들 소견 밝힐 방침이다. 예, 그리고 변호인단에서는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요. 조 부장, 이게요, 지금 정경심 교수는 뇌종양, 뇌경색을 앓고 있어서 나는 구속되면 아니 되옵니다. 라는 입장인데 좀 문제가 있다고요? 네, 우선 좀 살펴보면요.
이 보통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는 첫 번째는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7번 정도 지금 검찰의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우려 이거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어요. 어허.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한다라든가 예. 여러 가지 정황이 포착이 됐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대범죄일 경우에는 대부분 구속이 됩니다. 11개 혐의가 적용이 된 것. 이거 혐의 개수로만 봐도 중대범죄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뇌종양이나 뇌경색의 병원 자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병원 자료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어떤 판례를 보면 진단서가 제출이 돼야 돼요. 진단서. 네. 어허. 그런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단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또 7차례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병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통상적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인적사항 같은 걸 묻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거든요, 검사가. 예.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지금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논란이 되니까 뇌종양과 뇌검색 병원 자료 이게 있다. 아하. 근데 제출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제출을 안 하는, 있으면 그리고 제출하면 되는데. 입퇴원 증명서만 가지고는 예.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종양이나 뇌경색에 대한 진단서 그리고 또 한 가지 MRI 촬영 필름 등을 제출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출이 된 거는 모르겠고 예. 오늘 지금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제출할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 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정 교수 영장이 발부될까? 기각될까? 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으나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정경심 교수에게는 건강 문제도 있지만요. 횡령, 업무상 횡령 문제라든지 범죄 수익 은닉 문제 그런 혐의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 영장 전담 판사 출신 이통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한 얘기가 좀 교수. 주목이 되는데요. 예. 횡령액이 지금 회사 컨설팅 명목으로 정경심 교수가 1억 5천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보통 법원 내부 규정상에 살펴보면 횡령액이 1억 원 이상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우리 박민식 변호사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특수부 검사를 또 역임하셨고 검사 시절에도 구속영장을 많이 청구해 보셨을 테니까. 자, 정경심 교수의 이런 혐의들 사문서 위조까지 하면 12개입니다. 혐의가. 이 정도면은 어떻습니까? 구속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우리 박민식 변호사는 어느 정도 보세요? 기각될 가능성은 또 어느 정도 아니,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완벽한 구속 사유를 갖추고 있다. 완벽한 구속 사유를 갖추고 있다. 거의 완벽한. 거의 완벽한. 거의 99.5% 정도. 저도 뭐 현직에 있을 때, 특수부에 있을 때 많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그 기각이냐 발부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노심초사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 이제 구속 영장에 대해서 항상 제기되는 비판이 뭔가 기준이 고무줄이다. 고무줄이다. 오락가락한다. 그래서 최근에 명재권 판사입니까? 사실은 그런 사례는 뭐 어떤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역대급 황당한 기각 사례다. 이렇게 아하. 지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본안 재판에서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와 비슷하게 구속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추상적으로 뭐 증거인멸이다, 사안의 중대성이다, 도주 우려다 있지만 예. 이제 판사가 그 사건 케이스마다 어떤 판사는 구속을 하고 어떤 판사는 발부를 기각을 하죠. 그래서 이 정경심 피의자 사건을 놓고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예. 우리 조수진 부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증거인멸 이거는 확실하죠.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도 11개 범죄, 12개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합범을 하면 법정형만 따져도 거의 징역 15년, 20년에 이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은 뭐 다툴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회적 비난의 정도입니다. 아하. 쉽게 말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살인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기각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피치 못할 뭐 성폭행을 피하다가 뭐 했다든지 하면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낮아지죠. 예. 그런데 이 건의 경우는 사안도 중대할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입시 비리에 대한 국민적인 그런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사실은 최상급이죠. 하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본안 재판이 아닙니다. 수사의 필요성. 그러니까 향후 수사에 끼치는 영향이 중요한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경심 피의자가 불구속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향후 예상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예. 또 조건입니까? 동생. 예. 지금 기각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이런 여타 관련자에 대한 다른 채용 비리 사건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중차대한 장애를 겪는 거죠. 어떻게 사실은 보면은 네. 입건 기각으로 인해서 수사가 해방을 받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수사 계속의 필요성을 따지면은 알겠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발부가 될 것이다. 예. 우리 박민식 변호사는 발부 확률이 거의 뭐 99.5%다 이렇게 보셨고요. 근데 반면에 또 이런 의견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예. 벌써 검찰이 조정 장관 관련해서 지금 한 7, 80군데 기습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공범이라는 조국 5천 조카도 이미 외부인 접견이 금지된 상황이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 그리고 7차례 검찰이 부를 때마다 다 나가지 않았느냐. 도주의 우려도 없다. 따라서 영장이 오히려 기각될 확률이 높다라는 관측도 있는데요. 우리 최창렬 교수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야 뭐 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법률가 앞에서 이런 말하는 게 주제가 넘어서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상식으로 볼 땐 저도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것 같아요. 아, 발부될 가능성이 근데 이제 있다. 증거인멸과 건강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우리 조 부장님 말씀처럼 이 진단서가 좀 굉장히 불명확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뇌종양이나 이 무슨 뇌경색 이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확증을 가질 만한 그런 그 근거 서류가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예. 이 부분도 재판부가 좀 볼 것 같고 7차례는 소환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최근 이중상 그 경북대 도박전문대학원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영장 발부 여건이 규정돼 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아하. 이게 이제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박민식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고무줄처럼 이제 잣대가 이렇게 적용된다, 이걸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 제가 봤는데 예.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하나 문제가 이제 범죄 혐의가 워낙 중대하다. 중대하다. 사안의 중대성이 워낙 크고 범죄 혐의가 많이 입증되고 소명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아까 노영희 변호사 같은 경우는 바로 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기각 확률이 높다고 네, 했는데 기각을 점쳤어요. 예. 저는 구속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한 7대 3 정도. 허허.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에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구속 여부가.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내일 새벽 한 3시, 4시 그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